어, 자, 6일차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상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컷 편집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꽤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요 컷 편집만 잘 해도 영상 잘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프린트물 잠깐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에 각 페이지 표기해 놓은 거 요거 참고하셔서 계속 보시면 되고요. 저는 교재를 잠깐 볼 건데요. 자, 156쪽 잠깐 볼게요. 자, 컷 편집. 컷 편집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컷 편집은 말 그대로 자르는 말이죠. 잘라서 편집한다. 사전적인 의미예요. 장면과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자르고 이어 붙이는 작업이 컷 편집이에요. 영상 촬영하실 때 한 번에 쭉 이어서 촬영하기도 하지만 분할해서 촬영하기도 하죠. 한 번에 이어서 쭉 찍었던 분할해서 촬영을 했던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장면이 있을 거고 필요 없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장면만 남겨놓고 필요 없는 것을 잘라서 버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남겨서 이어붙이는 작업이 컷 편집이에요. 그래서 컷 편집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장면 전환 기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장면과 장면을 연결하기 위해서. 컷 편집만 제대로 잘 배워 놓으시면 영상 만들기 좀 수월하실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냐, 어렵겠냐,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냥 자르고 이어붙이기인데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컷 편집을 잘 못하면 영상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NG도 나고요. 또 영상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좀 톡톡 튀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동작을 정확하게 연결해야 되는 그러한 편집 기법이 있을 수 있어요.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쭉 이어서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 번에 쭉 이어서 촬영하기도 하지만 분할해서 촬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편집할 때 그걸 이제 한 번에 연결될 수 있도록 자르고 이어 붙여야 되는데 그 작업 잘 못하면은 오게티 장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연기가 어색해지기도 해요.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컷 편집 오늘 알려드릴 거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검색해봐요. 요거는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인데 단순히 그냥 특별한 기법 없이 그냥 자르고 이어붙이 기본적인 컷 편집만 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에요. 자, 필름이죠, 필름. 옛날에 영화를 찍은 필름을 가지고 컷 편집하던 방법은 이 그림처럼 실제로 가위로 필요 없는 컷을 잘라서 버립니다. 그리고 그럼 이게 필름이 끊어지잖아. 이거를 계속 이어서 보게 하기 위해서 잘라서 버리고 테이프로 붙여서 고정합니다. 이렇게 컷 편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영화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가 더워서 테이프가 늘어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상영 중에 화면 꺼지면 환불 요청 들어오고 막 난리 나죠. 하지만 요즘 필름 사용하지 않죠. 요즘은 디지털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촬영해 놓은 영상에서 마치 필름을 잘라내듯이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을 컷해서 삭제하고 뒤에 이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자, 그리고 다음 쪽 157쪽. 자, 프리미어 프로에서 컷 편집을 하기 위한 도구를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해 놓으세요. 요 세 가지, 세 가지. 트림 에디트는 잘 안 써요. 우리는 제가 교육 중에는 아마 한 번인가 보여줄 듯하고 거의 안 쓰니까 그냥 여기 이따만 참고만 하시고 요 분할 도구 모양 잘 기억해 놓으시고 모양 단축키 잘 기억해 놓으시고 요거는 자주 사용하거든요. 요거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것도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프린트물 다시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의 2번 항목 컷 편집에 사용하는 기본 도구 및 방법이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1번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원시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2번 기능도 많이 이용해요. 요건 특히 스마트폰 영상 편집 앱에서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프리미어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스를 어제 제가 요거 기능 설명을 드렸나? 이 소스 모니터에서 미리 보기 하는 거 제가 어제 설명을 생략했더라고 편집하다 보니까 요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소스 모니터는 영상 편집에 필요한 소스를 미리 보기, 미리 듣기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4번 항목
편집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미리 보기 하는 미리 보기 그 모니터에서도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요 네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컷 편집을 할 수 있는데 모두 다 사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 1번, 2번을 기본으로 사용하되 3번과 4번은 선택이에요. 즉 1번, 2번은 기본이고요. 3번, 4번은 선택이라는 거.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자, 1번은 얘를 이제 타임라인에 소스를 올려놓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얘는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면서 편집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타임라인 올려놓은 소스가 있죠. 그러면은 중간에 필요 없을 수가 있어. 그럼 얘를 삭제를 해야 돼. 삭제하고 이어붙이는 작업을 하는 게 1번 방법이에요. 필요 없는 것을 지운다. 필요한 것만 남겨놓는 작업이고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특성. 1번과 같은 특성도 4번이에요. 4번. 이 둘 다 타임라인에 올려놓고 작업하는 부분이라서 2번까지 합시다. 2번까지. 1번, 2번, 4번 세 가지는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소스에서 필요 없는 것을 삭제하고 필요한 것만 남겨놓는 작업이에요. 이 특성 잘 기억해 놓으시고 3번 방법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지정해서 타임라인에 올리는 방법이에요. 특성이 다릅니다. 자, 직접 해보면서 합시다. 백문이 불여 1클릭이에요. 자, 실제 이제 컷 편집을 해봅시다. 처음에 기본적인 도구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프레임을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스텝 1 진행하겠습니다. 스텝 1. 자, 먼저 이름 폴더 여시고요. 이름 폴더에 새 폴더 만들기. 오늘 11월 10일. 그리고 컷 편집 제로라고 적어줘요. 이름 폴더 안에 컷 편집 제로 폴더를 만드세요. 자, 컷 편집 제로 폴더 만드신 분은요, 바탕화면에 공유 폴더 열고 들어가시고, 공유 폴더에 공통 폴더 열고 들어가시면 영상 컷 편집 제로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공유 공통 폴더 안에 영상 컷 편집 제로, 이 폴더에 있는 내용을 오늘 날짜의 작업 폴더로 파일을 복사해 넣으세요. 컷 편집 제로 단계는요, 프리미어에서 이제 프레임 단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과 그리고 분할 도구, 그리고 분할한 것을 삭제해서 이어붙이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게 꽤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영상 편집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이제 프리미어 실행할게요. 자,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뉴 프로젝트 누르시고 뉴 프로젝트 클릭. 자, 뉴 프로젝트 누르시고 뉴 프로젝트 창이 뜨면 브라우저 버튼 클릭한 다음에 작업 폴더 먼저 찾아주세요. 자, 브라우저 버튼 클릭해서 컷 편집 제로 작업 폴더 찾아주시고, 자, 밑에 이름도 똑같이 1111 컷 편집 제로 입력했으면 OK 누르시고요. OK. 자, 시퀀스는 HD 1080p 29.97 선택하시고 OK. 아마 기본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계속 사용했던 거라서 OK 누르시고. 자, 소스를 가져오게 할 거예요. 소스 가져오게 할게요. 위에 파일 메뉴 눌러서 임포트 누르셔도 되고요. 오늘은 다른 거 해볼까요? 다른 거. 자, 이쪽에 프로젝트 창이 있죠? 빈 곳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위쪽에 창 테두리 쪽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은 임포트 할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 창 안쪽의 빈 곳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창 테두리 쪽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임포트 메뉴가 나와요. 창 뜨면 바탕화면 클릭, 이름 폴더 찾아 들어가시고 컷 편집 제로 폴더 찾아 들어가면 이렇게 두 개만 선택하시고 열기 누르세요. 자, 선택하시고 열기 됐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두 개 이상 가져오기 하면 다 선택돼 있어. 그래서 빈 곳을 클릭하거나 아무거나 클릭해서 선택된 것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두 개가 같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꼭 풀어주셔야 돼. 자, 먼저 넘버원 mp4라는 영상 파일 있죠. 얘를 끌어서 비디오 1번 트랙에 올려볼까요? 왼쪽에 딱 붙여요. 딱 붙여서 내용 먼저 확인해 볼래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부터 10까지 숫자가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색깔도 다르죠? 짝수 숫자는 뒤에 색깔이 들어가 있고 홀수는 색깔이 없네요. 이렇게 일부러 구분하기 쉽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것을 분할을 한 다음에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영상을 배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타임라인 한번 선택해 주시고 원화 키 있죠? 동키 눌러요. 전체 보기 한번 할게요.
자, 제가 처음에는 제가 3개까지는 제가 같이 할게요. 그 다음부터 직접 하시면 돼요. 자, 기본 자세. 잘 봐요. 왼손은 키보드 스페이스 키 위에, 오른손은 마우스 잡아요. 기본 자세. 자, 키보드 스페이스가 어떤 기능이죠? 재생 정지 키예요. 알겠죠? 이 기능 할 때 이거 누르기 없기. 누르면 손 때립니다. 진짜. 키보드 스페이스 키 위에 왼손 두시고 재생 헤드 시작 위치 갖다 놓으시고 재생 헤드 클릭 키보드 홈 눌러서 재생 헤드 시작 위치 갖다 놓으시고 재생하시고요. 숫자가 바뀌면 즉시 정지하세요. 재생해서 보시다가 숫자가 바뀌면 즉시 정지. 그리고 정지한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방향키를 사용할 건데요. 왼쪽 오른쪽 방향키가 재생 헤드를 한 프레임씩 이동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바뀐 상태에서 왼쪽 방향키를 한 번씩 천천히 눌러 보시면 이전 숫자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전 숫자가 나오면 다시 오른쪽 방향키 한 번. 그럼 다음 숫자, 왼쪽 이전 숫자, 오른쪽 다음 숫자. 다음 숫자 나왔을 때 정지. 자, 5초가 나와 있으면 정상입니다. 자, 요게 타임라인은 요거랑 같은 시간대인데요. 이게 타임 코드예요. 타임 코드. 자, 타임 코드 보시는 방법. 시, 분, 초, 프레임 단위예요. 시분, 초, 프레임. 그래서 보면은 4자리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초 단위예요. 그래서 5초. 이렇게 5초 되어 있으면 정상입니다. 자, 이제 여기를 분할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설명드려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꼭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쪽에 프로그램 창에 보이는 이 화면은 타임라인에서 재생 헤드가 있는 곳 다음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즉 재생 헤드 같이 보면 여기 사이에 있죠, 그죠? 그러면 현재 이 보이는 2란 숫자는 오른쪽에 있고 왼쪽은 5예요. 즉 필름으로 치면은 필름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5가 있고 5가 있고 2가 있고 2가 있어. 그러면 현재 재생 헤드가 타임 인디게이터가 여기에 있어요. 사이에.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타임 인디게이터가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미리 보기 모니터의 화면은 이 타임 인디게이터 오른쪽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재생 헤드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당연히 여기 오겠죠. 그러면 5가 보이겠죠.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재생 헤드가 여기 가니까 또 2가 보일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분할할 거야. 분할하는 방법 2가지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도구. 자, 선택 클릭. 도구 클릭. 자, 도구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타임라인 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트랙 위에 가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요. 지금 비어있는 트랙 쪽에서는 빨간색 사선 나와 있죠. 이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비디오 1번 트랙, 우리가 분할할 거는 비디오 1번 트랙이겠죠. 그래서 이 도구를 1번 트랙으로 옮겨 주셔야 돼. 그러면 이렇게 사선이 없어지죠. 자, 그리고 여기 빨간색 타임 인디게이터와 이 도구의 수직선이 있죠. 얘를 겹쳐요. 이렇게 살짝 겹쳐. 겹친 다음에 클릭. 한 번만 클릭해요. 재밌다고 2번 누르면 안 돼요. 그러면 타임 인디게이터 오른쪽에 다음 숫자가 보이면 정상입니다. 자, 클릭했죠? 자,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 면도칼을 그냥 그대로 들고 계시면 다쳐요. 면도칼은 그냥 그대로 들고 계시면 안 되고 다시 위에 선택 도구로 바꿔주세요. 요 이름은 선택 도구. 자, 면도칼 사용하시고는 반드시 선택 도구를 바꿔놓으세요. 아니면 다칩니다. 누가? 얘가 다쳐. 자, 선택 도구 선택해 놓으시고 자, 재생헤드 한번 클릭. 재생헤드 클릭. 그리고 또 왼손은 스페이스 키 위에 또 재생해서 보시다가 숫자 바뀌면 또 정지. 그리고 또 왼쪽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이전 숫자와 다음 숫자 나오면 정지. 자, 10초가 되면 맞아요. 요 기능도 숙달시키고 프레임 단위도 이해하고 겸사겸사. 자, 여기는 이제 분할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면도칼을 사용하게 되면 숨을 참아가면서 여기를 클릭해야 돼. 번거롭죠? 그래서 여기 비디오 1번 트랙하고 오디오 1번 트랙이 선택이 되어 있어. 선택이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를 한번 클릭해봐. 비디오 1번 트랙 클릭.
제가 표시한 부분을 클릭해봐요. 어떤 변화가 있죠? 색깔이 바뀌죠? 보면 오디오 1번과 비디오 1번 색깔이 달라요. 이렇게 밝은 색깔이 현재 선택되어 있는 트랙이에요. 다시 비디오 1번 트랙 클릭. 자, 이렇게 분할할 트랙을 선택해 준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 K 눌러봐요. 컨트롤 K. 그럼 바로 분할되죠? 오케이. 나머지 다 분할해요. 분할 도구 사용하셔도 되고 단축키 이용해도 되고요. 정지, 이동, 분할이 원활하게 돼야 됩니다. 재생 보다가 바뀌면 정지, 오른쪽 왼쪽 눌러서 바뀐 숫자에서 바뀌면 다음 숫자에서 컨트롤 K. 네, 단순 작업이에요. 지극히 단순 작업이에요, 이거. 컷 편집은요, 지극히 단순 노가다예요. 그냥 내가 분할을 하고 싶은 거 찾아서 분할하면 돼. 제가 지금 조건을 걸어놔서 그렇지, 실제 여러분들 영상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가 분할하고 싶은 거 찾아서 분할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인 분할 방법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 자, 이제 요 숫자를 순서대로 배열을 해 봅시다. 자,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할 건데요. 방법은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숫자의 머리 부분을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동하고 싶은 대상, 요거 설명드릴게요. 지금 하나의 소스를 우리가 타임라인에 올려서 분할했죠. 분할하게 되면 요 한 개를 우리는 클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클립. 자, 기억해 놓으세요. 클립. 자, 키보드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1번 클립의 머리를 잡고 앞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수직선도 함께 따라올 거예요. 이빨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 이 수직선, 얘를 완전히 왼쪽으로 딱 이동해서 딱 놓으면 바뀌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요 숫자를 보는 거 잊지 마시고 요 숫자를 보셔야 돼. 썸네일 부분에 있는 숫자를 보셔야 돼요. 7, 8, 9, 10. 이런 식으로 배열하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키보드 컨트롤 누르고 이동하시면 돼요. 이건 실제 영상 컷 편집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뒤에 있는 영상은 우리가 영상 촬영할 때 기획한 대로 안 찍고 먼저 찍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컷 편집 해가지고 잘라서 앞으로 당겨야지, 그죠?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분할하고 이동하는 기능만 알려드렸고, 자, 프린트물에 보시면 여기 리플 딜리트라는 말이 있어요. 얘는 이제 뭐냐면 필요 없는 것을 삭제하는, 자른 다음에 분할한 다음에 내가 필요 없어 그걸 지우는 기능이에요. 요거 하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퀀스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자, 파일 메뉴 눌러서 파일 메뉴 뉴 메뉴 누르면 여기 시퀀스가 있어. 파일 누르고 뉴 누르고 시퀀스를 눌러요. 그러면 뉴 시퀀스 상 뜨니까 그냥 OK 누르시고 파일 뉴 시퀀스, 파일 뉴 시퀀스, 이렇게 뉴 시퀀스 상 뜨면 그냥 OK 누르면 여기 타임라인에 여기 자 시퀀스 2가 만들어지고 타임라인에 시퀀스 2 탭이 만들어졌어요. 자, 시퀀스도 하나의 소스이기 때문에 영상 편집할 때 여러 개의 시퀀스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새로운 또 작업 공간 만들었고, 이제 넘버 2를 올리세요. 비디오 1번 트랙에 넘버 2 올려요. 넘버 2. 자, 빠르게 볼게요. 자, 넘버 2는 1번부터 10번까지 숫자는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중간에 숫자가 없는 게 있어. 이 숫자가 없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 잘라서 삭제해야 돼. 자, 먼저 동키 눌러서 전체 보기 하시고 원화키 눌러서 전체 보기 하신 다음에 컷 편집할 때는 타임라인 보기 비율 충분히 늘려서 내가 섬세하게 작업할 수 있게 충분히 늘려주는 게 좋아요. 이따가 요 뒤에 할 때 더 확대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기본 방법은 똑같아. 자, 왼손으로 스페이스 눌러서 재생하고 숫자가 바뀌면 정지하면 됩니다. 장면이 바뀌면 정지. 그리고 왼쪽 버튼 눌러서 이전 장면 나왔을 때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음 장면 나오게. 여기를 분할하세요. 분할은 분할 도구 이용해도 되고 컨트롤 K 눌러도 되고요. 됐고, 오케이. 잘하셨고요. 자, 또 쭉 재생해서 보시면 또 장면이 바뀔 거예요. 정지, 왼쪽 눌러서 이전 장면 나오면 오른쪽 키 눌러서 다음 장면 나오게 해놓고 분할. 자, 여기까지만 분할 해놓고 대기. 자, 지금 여기 숫자가 없는 이 장면이 필요 없는 장면이에요. 이거 지울 거야. 자, 얘가 지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삭제를 해야 되는데 얘를 한번 클릭해서 삭제해봐요. 그냥 선택 딜리트. 자, 삭제 대상 장면을 선택하고 삭제한 다음에 삭제하게 되면 여기 빈칸이 나오죠. 이 빈칸도 클릭해봐요. 클릭할 수 있어요. 클릭하면 선택되죠. 지워요. 삭제. 이게 기본 작업이야. 기본 작업.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빈 공간 선택해서 지우고 그럼 뒤에가 당겨주면서 딱 붙어요. 그런데 번거로워. 다시 컨트롤 Z 두 번, 컨트롤 Z 다시 살려내요. 자, 지금 이제 선택해서 삭제하고 빈칸 선택해서 지우고 이 작업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자, 중간에 필요 없는 장면 클릭. 자, 중간에 이 필요 없는 장면을 잠깐만요. 얘를 선택해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얘를 클릭해 보실래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그러면 메뉴가 쭈루룩 나올 거예요. 이 메뉴에서 위에 리플 딜리트 얘가 그 기능인데요. 요거 단축키가 Shift 딜리트예요. Shift 누르면 이용할 수 있어요. 요 단축키는 꼭 기억해놔요. Shift 딜리트. 그래서 내가 지우고 싶은 대상을 선택하고 Shift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고 당겨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 한번 해놓고 쉴게요. 파일 세이브. 자, 10분간 쉬겠습니다. 자, 나머지 다 필요 없는 거 잘라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빠르게 해봐요. 여기 뒤로 갈수록 촘촘해요. 여기를 할 때는 촘촘한 거 클릭이 잘 안 돼. 그래서 타임라인 보기뷰를 확대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재생헤드 뒤에 가서 키보드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확대해 가면서 작업하세요. 그 전체 보기, 동키 전체 보기 번갈아 가면서 확대, 축소해 가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거는 삭제해 가시면서 해요. 남겨놔도 되는데 실제 영상을 할 때는 남겨놓으시면 안 돼. 지워가면서 해야 돼. 남겨놓으면 헷갈려. 그래서 삭제해 가시면서 해요. 분할, 삭제. 자, 다 하셨나요? 요 앞에 했던 숫자 배열하는 거 그거 하고 요거 중간에 필요 없는 장면 지우는 거 요 두 가지가 컷 편집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될 기능. 자, 실제 영상으로 해볼게요. 실제 이게 머릿속에 각인되려고 그러면 실제 영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원리. 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재생 헤드 타임 인디케이터가 있는 위치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프로그램 창의 화면은 오른쪽 화면이 보인다. 그래서 이 컷 편집할 때 자르는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이 과정에서는 충분합니다. 자, 저장 한번 하시고 프리미어 종료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름 폴더 여시고 이제 컷 편집 1이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어줘요. 컷 편집 1 폴더 만드시고 역시 공유 폴더에 보시면 공통 폴더 안에 컷 편집 1 폴더가 있어요. 자, 공유 폴더, 공통 폴더, 영상 컷 편집 1 폴더 들어가시면 이렇게 7개의 폴더가 있어요. 요거를 방금 만든 컷 편집 1 폴더로 복사하시면 돼요. 복사. 폴더를 그대로 끌어서 놓으시면 돼요. 자, 프리미어 실행하십시오. 프리미어 실행. 새 영상 만들기 위해서 뉴 프로젝트 누르시고요. 뉴 프로젝트. 처음에는 항상 폴더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브라우저 버튼 클릭해서 새로 만든 컷 편집 1 폴더 찾아서 선택해 주세요. 브라우저 클릭. 창 뜨면 바탕화면 클릭. 이름 폴더 열고 들어가고 컷 편집 1 열고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요런 거 설명 잘 들으셔야 돼. 작업 폴더를 선택할 때 폴더를 열고 들어가는 것보다 밖에서 그냥 선택만 해 놓으시고 폴더 선택 버튼 누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 설명 들어주세요. 귀 쫑긋 집중.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컷편지 1 폴더 안에 폴더를 복사해 놨죠. 폴더를. 그래서 이 폴더를 열고 들어가면 혹시라도 이러한 폴더를 클릭해서 실수로 클릭할 수가 있어요. 클릭해버리면 클릭한 이 폴더가 작업 폴더가 돼버려. 그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밖에서 열고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그냥 한번 클릭 선택, 폴더 선택. 얘가 더 안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권장하는 거예요. 자, 이름도 똑같이 1111 컷 편집 1. 자, 폴더 지정해 주시고 이름 입력했으면 OK 눌러요. OK. 이거 몇 번 해보시면 이제 직접 하실 수 있어요.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폴더만 잘 찾아주면 돼요. 1. 오케이 됐고요. 자, 시퀀스는 HD 1080p 29.97 그대로 선택해 놓으시고 OK 누르시면 되고. 오케이. 자, 여기 설명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어제 그 캠핑 영상 할 때 했던 그 방법이에요. 폴더가 많잖아요. 그죠? 폴더 채로 여기다가 가져오기를 해야 돼. 기본적으로 프리미어에서 가져오기 할 때 폴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한 개만 돼요. 그 지금 7개인가? 그죠? 그 7번 해야 돼. 번거로워. 그래서 한 번에 해야 돼.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자, 아래쪽에 작업 표출줄에 파일 탐색기 클릭. 파일 탐색기 클릭. 자, 클릭하시고 여기서 창 떴죠? 떴으면 바탕화면 클릭. 이름 폴더 찾아 들어가고 여기서 컷 편집 1 폴더 열고 들어가고 자, 여기서 구독, 좋아요와 효과음까지만 선택해서 끌어 놓으세요. 방법 알려드렸죠? 구독, 좋아요 클릭, 마지막 거 쉬프트 클릭. 마지막 거를 쉬프트 클릭. 처음에 거 클릭, 마지막 거 쉬프트 클릭. 그리고 끌어서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 중복 선택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기능이지만 아직 숙달이 안 된 분이 계셔서 참고로 더 설명드리면 컴퓨터에서 기본 지원하는 기능이에요. 프리미어 기능이 아니고 이거는 프리미어 기능이 아니고 컴퓨터 기본 지원하는 기능이에요. 중복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키가 그리고 컨트롤 키예요. 자, 쉬프트 키는 처음 거 선택하고 마지막 거를 쉬프트 클릭하면 가운데가 다 선택되는 게 쉬프트 클릭이고요. 컨트롤 클릭은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는 것만 선택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한 것만 중복 선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뛰면서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컨트롤 키예요. 이건 기본 알고 계시면 유익하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꼭! 자, 그리고 2개 이상 가져오면 다 선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빈 곳 클릭해서 풀어주면 되고 또는 아무거나 클릭하면 되고. 참고로 여기 프로젝트 창은 보이는 여기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스크롤 되면서 확장됩니다. 계속 넣으시면은 이렇게 스크롤 되면서 확장돼요. 계속 밑에 여기 꽉 찼다고 못 넣어요. 그게 아니라 넣으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무한 보따리예요. 자, 이제 영상으로 할 거예요. 영상으로. 컷 편집. 자, 폴더를 보시면요. 영상 소스 2 촬영 원본이 있을 거예요. 열고 들어가 볼까요? 영상 소스 2 촬영 원본 폴더 더블 클릭. 그럼 이렇게 창 뜨고 자, 요 창은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해 놓겠습니다. 오른쪽 이동. 그리고 창 좀 크게 확장해 놓으면 이렇게 다 보이고요. 총 8개의 영상 클립이 있어요. 영상 소스가 있어요. 자, 1번 영상 더블 클릭. 자, 소스 모니터 뜨죠? 소스 모니터에서 미리 보기 해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자, 하시면서 귀는 저한테 눈은 화면에 내가 직접 촬영하지 않은 영상을 편집할 때 다른 사람이 찍어 놓은 영상 가지고 편집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영상이 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영상 편집자의 고충이 다른 사람의 영상을 만들어주는 사람의 가장 큰 고충이 그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구하는 사람이 있죠. 그 편집을 맡긴 사람이 보통 이제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편집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 영상을 전부 다 보셔야 돼요. 보시고 그 영상을 머릿속에 담아야 돼. 그래야 편집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편집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1번 영상 더블 클릭하면 소스 창이 뜨고 재생 헤드를 왼쪽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재생해서 보시면 자, 자전거 타는 영상이에요. 자전거 타는 영상인데 실제 제가 촬영한 그대로 소리만 제거하고 영상만 지금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앞뒤 안 자르고 촬영은 그대로 지금 제공해 드렸고요.
자, 자전거 타기 준비 작업이죠. 페달 올리고 출발할 거예요. 출발한 장면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출발했다가 다시 카메라 수거하러 와야 되겠죠. 다시 돌아옵니다. 자, 요거 촬영할 때 미리 상가 때 이용했고요. 바닥에 세워놓고 촬영을 한 거예요. 끝났고, 그 다음 2번 영상 더블 클릭. 처음부터 재생해서 볼게요. 자, 2번 영상은 이쪽에 여기가 형상 강변이에요. 강변이고, 이쪽에 보면은 벤치가 있어. 벤치 위에 카메라 제가 아마 세웠을 거야. 그리고 이쪽 벤치에는 자전거를 거치해 놨어요. 여기 카메라 세워놓고 걸어갔다가 자전거 타고 올 거예요. 자, 걸어가고 있죠? 자전거 있는 데까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잡고 카메라가 안 보이는 위치로 뒤로 걸어갑니다. 카메라 시야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벗어나고 가다가 이제 자전거 타고 출발할 거예요. 자전거 타고 옵니다. 지나가고 있고요. 자, 지나갔죠? 지나갔다가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죠. 카메라가 여기 있기 때문에 카메라 가지러 와야 되겠죠. 누구지 몰라요. 자, 카메라를 가지러 올 거야. 그래서 한 번에 쭉 찍었어요. 원테이크로 한 번 쭉 찍었습니다. 그 카메라를 들어서 방향을 바꿉니다. 자전거 타고 지나갔으니까 뒷모습을 찍어야 되겠죠. 뒷모습 찍기 위해서 카메라 방향 바꾸고 뒤로 가다가 뭔가 앵글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시 카메라를 살짝 들어서 앵글 다시 잡아주고 자전거 끌고 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시 휙 지나갈 거예요. 역시 누군지 몰라요. 자, 보시면은 이제 자전거 타고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요. 자, 이 장면을 이을 거예요. 앞에 출발하는 장면과 타고 오는 장면, 타고 가는 장면. 이 작업을 컷 편집으로 이어붙이게 할 거예요. 자, 일단은요. 저를 따라서 눌러주세요. 자, 여기 소스 창에 펼치기 버튼 있죠? 제가 표시한 거. 펼치기 버튼 눌러요. 펼치기. 자, 펼치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 클로즈 올 선택합니다. 클로즈 올. 펼치기 누르고 클로즈 올 눌러요. 그러면 소스 창에 있는 미리 보기 영상이 사라집니다. 자, 됐고요. 자, 영상 폴더는 다시 왼쪽에 이동. 자, 먼저 1번 영상을 끌고 와서 타임라인에 올립니다. 비디오 1번 트랙에 올려요. 1번 영상을 끌고 와서 먼저 올릴게요. 요거 하면서 얘도 설명드릴 거야. 이거 함께 3번 방법 소스 모드 인아웃점 이거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요것도 함께 설명드리고요. 2번, 3번 함께 설명드립니다. 2번, 3번 함께. 자, 먼저 1번 영상 볼 건데요. 동키 전체 보기 좀 넓게 보시고. 자, 일단 제가 찍은 거니까 제가 편집하는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영상 보시고 감을 살짝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숫자 한 거랑 똑같아. 처음부터 재생해서 보는데요. 왼손은 키보드 위에, 스페이스 키 위에. 자, 재생해서 보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사용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자전거를 출발하는 곳부터 해서 사라지고 잠깐 동안 여기서 출발, 요 장면, 여기만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재생해서 보다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작 지점, 영상의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작 지점에 가면 멈출 거예요. 재생해서 쭉 보다가 이제 자전거 오른발을 페달 위에 올리고 정지.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가다가 정지했어. 이때 정확한 시작 지점을 찾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 방향키를 눌러서 어디부터 할 건지를 찾으면 돼. 저는 자전거 앞바퀴를 들어서 놓네요. 그럼 들기 전으로 하겠습니다. 들기 전 여기서 그러면 19초 17프레임 나왔어요. 자, 재생헤드를 이동하셔서 19초 17프레임 이동해봐요. 일단 저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9초 17프레임에 자, 여기 19초 17프레임을 분할을 할게요. 컨트롤 K 눌러서 그러면 왼쪽에는 이 클립 전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선택 삭제 Shift 딜리트 선택 Shift 딜리트 그리고 키보드 홈 재생헤드를 시작일지 갖다 놔요. 키보드 홈 요거 몇 번 해보시면요 이게 단순 작업 반복이에요. 자, 다시 처음부터 재생해서 보다가 자전거가
화면백에서 사라지고 하나, 둘, 셋 세고 정지할 거야. 재생. 사라지고 하나, 둘, 셋 정지. 3초 20프레임. 3초 20프레임 정지. 그냥 대충 한 거예요. 정답 없어요. 그냥 대충 했어. 일단 저하고 똑같이 할게요. 3초 20프레임 받아서 분할. 분할하고 이제 오른쪽 거 다 필요 없어. 지워. 컨트롤 K 분할. 오른쪽 거 다 필요 없어. 지울게요. 선택 딜리트. 이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냥 딜리트만 누르면 돼요. 뒤에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삭제 될 키만 누르면 됩니다. 지웠어. 키보드 홈 누르면 이렇게 출발하는 장면만 남아 있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또 이어 붙일 건데, 자, 2번 영상을 가지고 와서 해도 되지만 제가 기능을 알려드린다고 했죠. 뭐냐? 바로 이거 2번과 3번이야. 자, 이 트림 기법. 트림 기법은 소스의 길이를 조절해서 편집하는 방법이에요. 오른쪽 또는 왼쪽의 소스를 길이 조절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남겨놓는 게 트림 기법이야. 그리고 소스 모니터 인아웃점은 소스 모니터에서 미리 보기 할 때 특정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설정한 이 영역만 가지고 와서 타임라인에 올리는 방법이에요. 자, 빠르게 하기 위해서 교재는 나중에 그 참고하시고, 자, 2번 영상 더블 클릭. 그리고 영상 폴더는 떠 있으면 방해되니까 닫아버릴게요. 닫아버리고. 자, 소스 모니터 소스 창에 보시면은 하단 버튼에 얘가 있어. 얘가 두 개 보이나요? 왼쪽이 마크 인, 오른쪽이 마크 아웃이야. 즉 영역을 설정하는 시작 지점, 영역의 끝점, 영역의 시작 부분, 끝 부분을 설정하는 기능이에요. 방법은 재생 헤드를 가지고 가서 마크 인 누르면 여기가 시작 지점, 또 이동해서 마크 아웃 누르면 여기가 끝점. 그렇게 해서 영역을 설정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설정한 것을 타임라인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따라서 해볼게요. 자, 소스창에서 또 처음부터 재생하다가 어느 부분을 사용할 건지 결정을 해야 돼. 자,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한 영상에 무려 4개의 장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내가 영역을 설정해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필요 없죠. 이 장면이 필요 없어. 재생해서 보다가 자전거 타고 나오는 장면부터 쓸게요. 오케이. 31초 갈게. 31초. 자, 31초에 소스 창에서 31초에 재생해도 갖다 놔요. 그리고 마크 인 버튼 클릭하세요. 마크 인 클릭. 자, 마크 인 누르시고, 자, 또 재생하다가 자전거가 화면 오른쪽 밖으로 사라졌을 때 정지할 거예요. 제 플레이. 사라지면 정지. 살짝 걸렸네. 자, 오른쪽 왼쪽 반키 눌러서 뒷바퀴가 사라진 직후에, 아니면 조금 이렇게 걸쳐도 돼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내가 어디를 어떻게 이어 붙일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 저는 사라진 직후에 할게요. 뒷바퀴가 사라졌을 때 멈췄어. 그러면 이렇게 34초 26프레임 나왔네. 여기를 마크 아웃 눌러요. 마크 아웃 클릭. 그러면 조그맣게 영역이 설정이 될 거예요. 자, 세부적인 기능은 책에 나와 있는데 지금 시간상 제가 책 안 보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자, 이렇게 요 부분만 영역이 설정된 거야. 자, 이거를 타임라인에 올리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나는 이제 영상과 소리를 다 쓸래. 그러면은 이쪽 화면이죠, 그죠? 이 소스 창에 있는 이 화면을 클릭해서 당기면 돼요. 화면을 클릭해서 당기면 영상과 소리가 함께 와. 자, 이 영상은 지금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를 클릭 당겨서 뒤에 이어 붙이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나는 만약에 소리는 필요 없어. 영상만 쓸래. 그러면은 이 소스 창 아래에 있는 요 필름 모양의 아이콘 보이죠? 요거를 클릭해서 당기면 영상만 따라와요. 소리는 안 따라와. 자, 이렇게 옮겼으면 이쪽 소스 창 오른쪽 버튼 클릭, 그리고 클리어 인 앤 아웃 선택해줘요. 클리어 인 앤 아웃 선택. 요거는 영역 설정한 것을 해제하는 기능이에요. 반드시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해제하지 않으면 곤란해요. 자, 다음 장면 바로 하고 나서 볼게요. 클리어 인 앤 아웃. 또 플레이 하다가 이제 자전거를 이제 카메라 방향 바꾸고 자전거 타고 나올 때 멈출 거야. 자전거 나오면 멈출게요. 클릭. 자, 정지. 후지. 자, 자전거 뒷바퀴가 나왔죠, 그죠? 나왔을 때 1초, 18초, 16프레임. 자, 이거 잠깐만요. 여기서 기능 하나 슬쩍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따라하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시험 칠 때도 이게 필요해요. 나중에 혹시 영상 관련된 시험 칠 때는 꼭 필요한 기능이라서 여기 시간, 여기 타임 코드 클릭해봐요. 클릭하면 직접 입력할 수 있어. 여기서 011816 10분초 단위로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 011816 두 자리씩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앞에 0은 없어도 되는데 그냥 습관상 저는 여기 두 자리씩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면 요 시간대 딱 갑니다. 마크 인 눌러요. 마크 인. 자, 어디까지 사용할 건지 찾아볼까요? 결정해 볼까요? 자, 플레이 해볼게요. 쭉 가다가 자전거 타고 쭉 멀어지고 한참 가면은 정지. 자, 1초 1분 22초 26프레임 마크 아웃이에요. 역시 뒤에 이어 붙여봐요. 이어 붙이시고 클리어 인앤아웃 하시고 바로바로 해줘야 됩니다. 이어 붙이고 클리어 인앤아웃. 또 보다 보면은 카메라 옮겨서 이렇게 가는 장면이 있어요. 자, 2초 18초 26프레임 마크 인. 2초 18초 26프레임 마크 인. 그리고 끝장면은 여러분들이 찾아봐요. 어디까지 사용할 건지. 시작 시간 제가 결정해 드렸고 끝 시간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요. 마지막 장면이니까. 참새가 날아오고 날아왔어요. 멈출까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자, 지금 두 가지 분할 도구와 소스창의 인아웃점을 이용해서 커피 편집을 해봤어요. 근데 분할 도구 한 개만으로 다 돼요. 이거 그냥 기능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 그냥 분할 도구 한 개만 해도 다 된다라는 거. 제가 보여드릴까? 그냥 이건 따라하지 말고 그냥 봐요. 자, 봐보세요. 앞에 숫자 놀이하고 똑같아요. 시퀀스 하나 더 만들게요. 그냥 보세요. 보시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자, 1번 영상을 먼저 올린 다음에 먼저 커피 편집을 합니다. 컨트롤 K 선택 쉬프트 딜트 키보드 홈 플레이 사라지면 하나 둘 셋 정지 컨트롤 K 뒤에 자르고 삭제했어요. 2번 영상 이어 붙일게요. 또 플레이 하다가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 컨트롤 K 쉬프트 딜트 이어졌죠. 그리고 사라지면 정지 사라지면 컨트롤 K 또 재생 가다가 좀 빨리 할게요. 바꾸면 자전거 나올 거예요. 나오면 정지할 거예요. 빨리. 정지. 앞바퀴 뒷바퀴 나왔죠? 자, 이때 여기 그 분할했고 여기까지가 필요 없는 거야. 컨트롤 K 선택 가운데 거 선택 쉬프트 딜리트 됐죠? 그러면 이렇게 장면이 이어졌어요. 출발 넘어갔죠? 쭉 가면은 정지 또 컨트롤 K 쭉 가다가 카메라 방향 바꾸고 가면은 컨트롤 K 쉬프트 딜리트 쭉 가다가 자, 참새 나오고 컨트롤 K 뒤에 삭제 딜리트.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컨트롤 K 쉬프트 딜리트만으로 그냥 뚝딱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건 소스 모니터의 인아웃 기능은 그냥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그냥 기능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냥 단순히 컨트롤 K 쉬프트 딜리트만으로도 충분히 영상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자, 요거는 함께 합시다. 시퀀스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시퀀스 만들기, 파일 류 시퀀스, 오케이. 그리고 1번 영상을 올려줘요. 1번 영상을 올려주고, 닫아버리고, 넘기 전체 보기. 자, 트림 기법 하나 알려드리고, 요걸 끝낼게요. 자, 앞에 필요 없는 거를 지우긴 똑같이 할게요. 자, 19초 18프레임, 분할. 19초 18프레임. 자, 분할하고, 얘 선택해서 지우면 되겠죠. Shift, Delete 누르면 삭제되고 키보드 홈 처음부터
출발하면 하나, 둘, 셋 멈추고. 자, 3초 06 프레임 가서 분할하지 마시고요. 소스 길이를 조절해봐요. 오른쪽 끝을 잡아서 쭉 타임 인디케이터까지 줄여버리면 돼. 자, 이렇게 트림 기법은 소스의 길이를 조절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남겨놓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해서 팍 줄여버리면 실제 분할해서 지우는 거랑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트림 기법.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남겨놓고 사용할 수 있죠. 참고로 조금 전에 이 앞에도 분할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길이만 딱 줄여버리고 플레이. 사라지면 하나, 둘, 셋 정지. 줄이고 당겨버리면 끝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자, 이게 컷 편집. 영상으로 실제 해봤는데, 지금 여기 1번, 3번 요것만 설명드렸죠. 1번, 3번. 세부적인 내용은 교재 참고 나중에 해보시고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르기 도구와 트림 기법은 타임라인에서 필요 없는 것을 잘라서 버리는 작업이에요. 버리는 거. 그리고 소스 모니터 인아웃점을 이용하는 거는 타임라인에 올리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타임라인에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것을 미리 지정해 놓는다. 그래서 이게 이 기법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영상 학원이라든지 그런데 전문적으로 영상 교육기관에 가면 이걸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기획을 한 다음에 이미지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각 장면별로 분할해서 다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뒤로 필요 없는 부분을 미리 선편집을 해요. 그 다음에 다 올려. 그게 가편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스토리보드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촬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빼고 그냥 기본적인 이렇게 이 가장 기본적인 기법만 제가 알려드렸어요.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이제 여기 4번까지 해볼 건데 사실 이 4번은 이 저처럼 강의 영상 또는 게임 영상을 만드는 사람 이외에는 거의 안 써요. 이거는 뭐냐면 잠깐 보여드리면 자 여기도 프로그램 창에도 여기 마크 인 마크 아웃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이용하는 건데 나는 만약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필요 없어. 잠깐만 쭉 가다가 여기는 그냥 컨트롤 K 시프트 딜리트 할게요. 지웠죠? 가다가 쭉 사라지면 정지 그리고 마크 인 누릅니다. 표시 나왔죠? 또 쭉 보다가 이제 내가 지우고자 하는 구간까지 가는 거예요. 어이구 많이 가네. 나왔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구간이 내가 필요 없는 구간인데 좀 전에 분할하고 선택해서 지웠다는 거죠. 마크 인하고 마크 아웃 한 다음에 마크 아웃 버튼 그러면 여기에 딱 이렇게 영역이 딱 설정이 돼요. 그리고 요 영역 설정을 한 것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 버튼이야. 이 버튼 익스트랙트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잘 봐요. 뿅 붙어버려요. 이렇게 삭제되면서 이어 붙여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창의 마크 인, 마크 아웃 그리고 익스트랙트 이거는 단축키를 이용해야 돼. 마크 인은 I, 마크 아웃은 O 그리고 익스트랙트는 다운표. 그래서 IO 다운표 이렇게 해서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 영어 알파벳 한 글자로 된 단축키는 언어 입력기가 영어일 때 작동하거든. 그래서 한영키 눌러서 영어 입력 상태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돼. 그래서 이거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서 클리어 인하나 할게요. 자, 언어 입력기 영어 됐죠. 자, I 누르면 키보드 I 됐죠. 쭉 가다가 O 다운표 I O 다운표 I O 다운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컷 편집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3시간 긴 강의 영상이나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한 몇 시간 그렇게 진행하니까 그래서 하이라이트만 쓰고 싶어버리면은 빠르게 보면서 이렇게 컷 편집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게.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아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 이제 좀 더 섬세한 사람의 동작을 정확하게 연결하는 매치컷 기법을 알려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프리미어 종료하시고 저장하시면서 종료하시고 이제 스텝 3 세 번째 요거를 진행할 건데요. 이거는 제가 고민하다가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만들지 모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한 거예요. 특히 이제 일상 이야기, 브이로그 내 모습을 촬영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촬영한 다음에 그걸 이제 동작을 정확하게 연결하기 위한 그런 편집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자동차나 아니면은 뭔가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을 서로 다르게 예를 들어서 집이라고 하면은 방 안에서 나가는 장면, 거실에서는 방에서 나오는 장면 그걸 찍어야 돼. 찍어서 그걸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이어붙여야 되거든요. 그게 매치컷이에요. 매치컷. 동작을 정확하게 연결하는 거. 그래서 조금 전에 자전거가 화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동작 이어붙었잖아. 그게 매치컷이에요. 동작을 정확하게 연결하는 거. 그래서 실제 사람의 동작을 연결하는 이 작업을 통해서 매치컷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미 이 스텝 2에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폴더를 새로 만들게요. 컷 편집 2 새 폴더 만들기. 컷 편집 2 폴더 만드시고 역시 공유 폴더에 들어가시면 공통 폴더 안에 컷 편집 2 폴더가 있어요. 자, 공유 공통 영상 컷 편집 2 폴더 여시면 영상 3개가 있을 거야. 이것을 컷 편집 2 폴더로 복사하세요. 복사하기. 자, 복사했으면 폴더 창 닫고요. 프리미어 실행합니다. 자, 프리미어 실행하셨으면 새 영상 만들기 위해서 뉴 프로젝트, 새로운 영상 만들기 위해서 뉴 프로젝트 클릭. 그리고 역시 똑같아요. 브라우저 클릭해서 컷 편집 2 폴더 찾아주시고 브라우저 클릭, 창 뜨면 바탕화면 클릭, 이름 폴더, 컷 편집 2 폴더 선택, 이름도 똑같이 컷 편집 2 폴더 이름, 그리고 OK 눌러요. 시퀀스도 HD 1080p 29.97 OK. 소스 임포트까지 할 수 있으면 임포트까지 해놔요. 소스 임포트까지 합시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컷 1 더블 클릭. 그러면 자, 강의실 화면 나오죠. 강의실 장면 나오고, 자, 두 개의 장면이 있어. 쭉 보면 강의실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있고 들어오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본 사람이죠. 이렇게 두 개 장면이 있습니다. 두 개 장면. 컷 2는 강의실 밖이야. 밖에서 들어가는 장면과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 그리고 컷 3는 이쪽이 강사 자리, 이쪽이 출입문. 그래서 출입문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는. 자, 이걸 이용해서 강의실 밖으로 나가는 장면과 들어가는 장면을 만들어 볼게요. 요거 사용할 때 특히 이러한 매치컷 같은 경우는 조금 두 번째 했던 것처럼 분할 도구와 소스 모니터 인아웃점을 이용한 편집 방법을 함께 혼용하는 게 좋아요. 그게 좀 잘 원활하게 하는 방법인데, 물론 분할 도구 한 개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작업이긴 해요. 자, 먼저 1번 영상을 타임라인에 올려놓고 덩키 전체 보기 1번 영상만. 자, 먼저 1번 영상을 볼 건데요. 타임라인에서 처음부터 재생해서 볼게요. 그리고 사람 나오면 정지를 하겠습니다. 재생, 정지. 그리고 사람 나오면 다시 후진해서 사람이 사라지는 프레임을 찾아요. 사람이 나왔다가 살짝 끄트머리 나왔다가 사라지는 프레임을 찾으세요. 자, 숫자 놀이랑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2초 26프레임 나왔어. 자, 영상에서는 빈 화면이 길면 굉장히 지루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현재 강의실 모습이 나오지만 이건 그냥 배경이에요. 배경.
여기에 사람이 나오면은 그제서야 영상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지금은 빈 화면이야. 이 빈 화면이 무려 2초 26프레임, 약 3초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어. 영상 보는 사람이 굉장히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줄여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2초 26프레임에서 사람이 바로 나오니까 한 0.5초 정도는 안 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생 헤드를 0.5초 후진시킬 건데 0.5초는 15프레임이 0.5초예요. 그래서 왼쪽 방향키를 15번 누르면 되겠죠? 손가락 아프게. 자, 키보드 Shift 키 누르고 왼쪽 방향키를 한번 누르면 재생 헤드가 5프레임씩 이동합니다. 눌러봐요. Shift 왼쪽 방향키 한 번, 두 번, 세 번. Shift 누르고 왼쪽 방향키를 세 번 누르면 15프레임 후진해서 재생 헤드가 2초 11프레임에 가 있을 거야. 여기를 분할해서 잘라서 버려요. 자, 분할하고 삭제하신 다음에 처음부터 재생해서 보시면 0.5초 후에 사람이 나오니까 덜 지루해요. 컨트롤 K 선택하고 Shift 딜리트 키보드 홈 플레이. 그러면 빈 화면이 0.5초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너무 갑자기 탁 튀어나오면 좀 갑작스럽잖아. 그래서 살짝 여유를 두기 위해서 0.5초 남기고 나오게 한 거야. 이러한 편집 기법 잘 기억해 놓으세요. 빈 화면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야. 실제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이 요즘 뭐 템포로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하는 추세긴 한데 사실은 그 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지루해하는 구간은 줄여줘야 돼.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자, 이제 또 재생해서 문을 열었을 때 정지할 거예요. 문 열었을 때 정지. 대충 그냥 정지. 문 열었을 때 정지. 그리고 2번 영상을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 그 두 개를 같이 띄워놓고 작업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창하고 소스 창하고 함께 띄워놓고 비교하면서 작업하는 겁니다. 자, 2번 영상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자, 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이 한 14초쯤에 있네. 14초쯤에 갖다 놔요. 재생해도 14초 지점. 재생해도 14초 지점. 대충.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야. 비교를. 동작을 비교해 보는 걸 정확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소스 창에서 재생해도는 14초 지점에. 자, 이제 잘 들어봐요. 연결 지점을 어디로 할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이 영상과 이 영상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연결 지점으로 할지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문용어로 연결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지점, 분할해서 연결하는 지점을 편집점이라고 불러요. 기억해 놓으세요. 편집점. 이 편집점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대신 동작이 1번과 2번 영상이 정확하게 이어져야 돼. 자연스럽게. 자, 볼게요. 자, 먼저 이쪽에 타임라인 클릭하시고 타임라인 클릭. 먼저 1번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타임라인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숫자 놀이 알죠? 자, 왼쪽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어디를 할 건지 결정할 건데 저는 이 출입문이 열렸다가 닫히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하고 싶어. 출입문이 열렸다가 닫히기 시작하는 지점. 출입문이 왔다 갔다 하는 지점. 숫자 놀이에요. 왔다 갔다. 출입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지점. 여기 할게요. 그러면 7초 7프레임이네. 7초 7프레임. 여기서 재생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입문 끝쪽을 봐요. 출입문 끝쪽을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출입문 끝쪽을 여기를 보시면서 출입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타이밍에서 그때를 잡은 거예요. 이게 7초 7프레임. 그러면 이 영상과 이어지는 소스창에서 이쪽 소스 창에서 이 장면과 이어지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문이 열렸다가 닫히기 시작하는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자, 소스 창 클릭. 그리고 소스창에서 왼쪽 오른쪽 방향 눌러서 문이 이렇게 보시면 이쪽 출입문 끝쪽을 모서리 쪽을 유심히 잘 봐요. 문이 열리다가 닫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기 닫히는 지점. 그러면 14초 13프레임이에요. 14초 13프레임. 마크 인 눌러요. 이건 하나의 예시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결정하시면 돼요. 어디를 연결할지는. 지금 정확하게 연결한 지점을 찾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마크 인, 여기 시작 위치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영상의 시작 위치 마크 인 눌렀고요. 자, 재생해서 보시다가 화면이 사라지면 하나 둘 셋 멈추고, 자 20초까지 갑시다. 20초까지 가서 마크 아웃 눌러요. 마크 아웃. 자, 20초 마크 아웃 하시고요.
자, 이제 이 소스 창에 있는 영상을 타임라인에 올려야 되는데 비디오 2번 트랙에 올려요. 2번 트랙에 재생헤드 그대로 있죠, 그죠? 여기다가 맞춰서 올려주시면 돼요. 끌고 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2번 트랙에 재생헤드 위치에 맞춰서 여기가 편집점이니까 우리가 찾아놓은 편집점이니까 이렇게 이어 붙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재생해서 보시면 문을 열고 나가면서 장면이 바뀝니다. 장면 전환 됐죠? 자연스럽죠? 됐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다 됐어. 그러면 요거는 길이 줄여버리고 내리고 올리고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안 맞아 그러면은 다시 연결 지점을 찾아서 얘는 삭제하고 다시 연결 지점 찾아서 다시 올려서 작업하시면 돼요. 이게 쉬워요. 처음에 좀 이게 어색할 수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매치컷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쪽이 한 개의 한 개의 장면이죠. 두 개의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두 개의 신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장소에서 촬영한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이 작업이 컷 편집의 묘미죠. 자,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시퀀스 하나 더 만들기. 자, 클리어 인앤아웃 했죠? 클리어 인앤아웃 꼭 해야 됩니다. 클리어 인앤아웃 꼭 하시고요. 반대로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을 만들어 봐요. 2번 영상 먼저 타임라인 올리고 1번 영상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2번 영상에 먼저 장면 찾고 1번에서 맞춰서 이어 붙여봐요. 화이팅.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결한 지점을 찾으면 돼. 앞에 빈 화면 좀 있을 거야. 빈 화면은 지워버리면 되고. 하나, 둘, 셋.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저는 손잡이 딱 잡았을 때 편집점을 잡았어요. 2번, 1번. 혹시 브이로그 생각하시는 분은 기법 잘 기억해놔요. 해보면 별 거 아니에요. 이 편집점 찾는 게 일이에요. 어디를 어떻게 이어붙여야 자연스러운지. 자, 그런데 요거는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지금 시간상. 자, 3번 영상을 보면 3번 영상은 강의실 안으로 밖으로 나가는 장면인데 이거를 할 때 환경적인 요소를 감안해야 돼요. 환경적인 요소. 자, 이 강의실은 책상이 여기처럼 4줄이에요. 4줄. 앞에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은 안 보이죠. 자, 1번 볼게요. 자, 1번에서 바깥쪽이죠. 4번 줄, 3번 줄, 2번 줄, 여기는 1번 줄이 안 보여. 자, 이거를 이어 붙여 볼게요. 잘 봐요. 시퀀서 더 만들기. 자, 1번을 먼저 올리고 1번. 아, 됐나? 1번 더블 클릭. 자, 여기는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예요. 컨트롤 K, 시프트 딜리트. 자, 이것도 쓸게요. 문 열고 들어갔죠. 자, 지나가는데 지금 어디 있죠? 3번 줄. 뒤에가 4번. 3번, 2번이야. 자, 여기 3번 줄에 가 있죠? 그대로 3번 영상 더블 클릭 여기서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 3번 줄 맞춰야 돼. 마크 인 쭉 하다가 마크 아웃 이렇게 하면은 딱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환경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사람이 자기 좀 더 뒤로 후진 4번 줄 막 지나쳤는데 여기서 갑자기 1번 줄로 점프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자, 4번 줄 막 지나칠 때 1번 줄로 점프. 아이고야. 어떤 느낌이에요? 뭐 딱히 뭐 크게 문제 될 건 아닌데 뭔가 좀 톡 튀는 느낌 들지 않아요? 좀 끊어지는 느낌? 끊어지는 느낌? 튀는 느낌? 끊어지는 느낌? 뭔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환경적인 요소 감안해서 사람이 3번 줄 지나갈 때는 다음 장면에서 3번 줄 나와 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컷 편집의 한 방법이다. 그리고 요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사람의 동작을 또 정확하게 연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2번 영상 올리고 2번 영상에서 자, 문을 열 때 문 여는 손이 무슨 손? 그럼 1번 볼게요. 1번에서 문 열고 들어오는 손은 무슨 손? 다르죠? 이것까지 감안해야 됩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은 꼭 왜 드라마에 영화에 오게티 찾는 사람 있죠. 거기 걸려. 그걸 망해.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조금 전에 저는 아예 출입문 열기 전으로 편집점을 잡았어요. 열면서 손 바꿀 수도 있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 편집점을 잘 잡아서 동작을 연결하기 어려워. 그러면 아예 동작을 끊어버려. 이것도 한 방법이라는 거. 자, 다 됐고요. 설명 드린 거 다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 영상 가지고 해보셔도 되고, 여러분 찍은 영상 가지고 해보셔도 돼요. 아무튼 오늘 가장 기본적인 설명드렸던 거 스텝 1은 프레임 단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재생 헤드가 있는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렸고, 그리고 분할 도구와 리플 딜리트 그 기능을 숙달시키기 위한 과정이었고요. 자, 2번 과정은 실제 영상 가지고 컷 편집을 해봤죠. 그 분할 도구와 그 다음에 소스 모드 인아웃점 이용해서 해봤고, 3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의 동작을 정확하게 연결하기 위한 매치 컷이었었어요. 이 세 가지 필수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컷 편집하는 거 배워 보셨는데 조금만 사용해 보시면 금방 숙달돼요. 오늘 해보셔서 알지만 기능 사용 이외에 그냥 기본 컷 편집하는 거는 그냥 단순 작업이에요. 근데 그 단순한 작업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일단 프리미어의 사용 방법을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편집점을 정하는 게 조금 고민되기는 할 거예요. 어떻게 이어 붙여야 될지. 그게 제일 큰 고민이죠. 그것만 잘 되면 이제 영상 이야기 만들어내는 거는 금방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꾸미겠지 뭐 글자 제목 넣고 제가 자막 넣고 화면에 무슨 효과 넣고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을 조금 잡아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일차 컷 편집 마무리 했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글자 입력하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제목과 자막 입력하는 거, 도형 만들기, 이 세 가지가 주요 내일 과제고, 그리고 이제 글자 입력할 때 가장 문제 되는 게 폰트의 저작권이에요. 신경 안 쓰고 올렸다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려서 많은 배상금을 또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서 폰트 저작권 그리고 무료 폰트 설치하는 거 알려드리고, 그래서 내일도 요거 글자 입력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한 7일차, 8일차까지 글자 입력하는 거예요. 8일차에는 이제 녹음된 음성에서 글자 뽑아내서 그걸로 자막 만들기를 할 거라서. 그래서 7일차, 8일차 이틀 동안 글자 입력하기 기능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퇴실 잘 찍어주시고 조심해서 들어가세요.